네,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객관식은 꾸준히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알았죠? 벼락치기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게 객관식이니까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9장 할 차례죠. 9장 봅니다. 사이버 정보 전쟁과 산업 정보 활동.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일반 오프라인 상에서 그죠? 정보 보안 요걸 봤는데 이제 사이버 상에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범죄가 있죠.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형 범죄가 있어요. 자, 기존에는 일반형 범죄만 있었죠. 뭐 사이버상에 사기하고 프로그램 불법 복제하고 명예훼손하고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이런 게 기본형이라 그러면 자, 좀 더 발전했는 게 테러형이 됩니다. 자, 농협 디도스 공격부터 해서 뭐 바이러스 유포, 해킹, 메일 폭탄. 최근에 발생한 카드 정보 유출 있죠? 그게 전부 다 이제 해킹이나 이런 걸로 사용될 우려 때문에 저렇게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건 일반형 범죄고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것이 사이버 테러 범죄가 되겠습니다.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거 줄어드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사이버 범죄가 계속 증가일로 있어가지고 우리 국정원에도 사이버 관련 센터가 있지만 경찰에도 각 경찰서마다 사이버 수사팀이 있어가지고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첫 번째, 자, 일반적 수법에 컴퓨터 바이러스, 데이터 디블링, 트로이 목마, 살라미가 있습니다. 여기 뭐 컴퓨터 바이러스는 여러분 그냥 뭐 아시는 거, 자,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투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못 쓰게 만드는 게 컴퓨터 바이러스죠. 자, 데이터 디블링은 뭐냐 하면은 자, 줄 거 씁니다. 최종적인 순간에 갑자기 자료를 절치, 변경, 추가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터넷하고 PC 겸용일 때는 이런 게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업무용 PC를 이제 분리해 놓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마지막 순간에 절치, 변경, 추가가 되고요. 자, 트로이 목마는 뭡니까? 우리 트로이 전쟁에서 마지막에 그리스군이 패해서 가면서 목마를 남겨두고 오죠. 그리고 안에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 안으로 들려서 나중에 트로이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병사들이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트로이 목마는 자, 은밀한 범죄자만 아는, 자신만 아는 명령을 입력시켜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 PC를 조정하는 것을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자, 살라미라죠. 살라미 벼랑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살라미는 뭐냐 하면요, 흔히 은행에서 쓰는 수법입니다. 마지막 줄에 한번 보세요. 단수 이하의 적은 수를 모아서 특정 계좌로 모으는 거. 여러분 지갑에 만원짜리 몇 개 있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또 천원짜리 몇 개 있는가 알겠죠. 근데 과연 내 은행 계좌에 몇 원이 있는가 아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살라미는 그 은행 통장에 몇 원 단위를 모아서 차명 계좌로 흘려보내가지고 돈을 거액을 만들어서 인출한 것을 살라미라고 합니다. 살라미가 과거의 은행원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인데, 요즘은 은행원 대신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정해서 단수 있죠? 10원짜리나 1원짜리를 모으게 해서 돈 빼가는 게 살라미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죠? 그 행위 주체는 달라졌지만, 유행하는 그런 수법이 살라미가 되겠어요. 살라미는 뒤에 또 FBI가 규정한 범죄 기법에 또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에요. 자, 이게 시스템상 이용면, 범죄면 특징이 있는데, 자, 시스템은 뭡니까? 컴퓨터, 정당 이용이나 부정한 이용에 대해서, 자, 데이터 사용이나, 그죠? 카드 입수, 이런 방법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가 됩니다. 자, 점 5개 있죠? 한번 묶어놓고 읽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발전된 것이 컴퓨터 이용의 특징인데요. 요건 2개 있어요. 자, 기술 개발 측면에만 주력하고, 뭐, 범죄나 또, 사고 방지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뭐, 프로그램 개발에 아주 소홀하고, 좀 비용을 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는 드물고, 그죠? 그냥 컴퓨터 조금 만진 사람은 늘어나는 거죠. 옛날처럼 컴퓨터 전체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가는 없고, 그 부분적인 전문가는 많습니다. 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지 않고, 아름아름 배우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시중에 컴퓨터 학원에는 학생이 거의 없죠. 그리고 컴퓨터 학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는 사람 통해서 대강 배우는 좀 그런 식이 되니까 이게 이용면의 특징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범죄면의 특징. 자, 앞에 거는 대략적인 내용인데, 요 내용이 확실하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범죄 동기 측면에서 4가지, 행위 측면에서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동기 측면에서는 단순한 유의향락, 그냥 자기가 재미보고 노는 겁니다. 연예인 사진도 보고, 또 지적 탐험심, 실제로 책을 찾아보고 연구는 할 수 없지만 컴퓨터, 자, 오른쪽 손목을 사용한 클릭을 이용해서는 내가 지적 탐험심을 충족시켜 시킬 수 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정치적 목적이나 산업, 우리 세계 내에서의 경제 또는 퇴직한 회사에 대한 사적 보복 목적으로 자, 범죄 동기 측면에서 컴퓨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있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그만둔 회사에 대한 보복 심리적 컴퓨터 범죄가 늘어나는 게 요즘 범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치사하죠, 그죠? 그만뒀으면 그만이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대인관계라는 것은 또 우리가 또 언제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르고, 그죠? 한번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제대해서 10년 만에 다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10년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계속 공부했답니다. 왜 공부했냐?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때 제 모습을 보고 자기 롤모델을 공부했다 그랬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10년 동안 그 사람은 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대인관계, 사회생활은 얽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개인에 대해서 너무 보복 심리나 안 좋은 생각 그런 거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도 어떻게 했겠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보복 심리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내가 회사나 상사에서 보복하고 싶으면 내가 잘 되고 출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되지, 보복 심리적 행동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위 측면적 성격에서, 자, 여러 가지 범행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자, 가장 작은 건 뭐죠? 컴퓨터에 올립니다. 내 프로그램을 싸게 개발해서 관련되는 거, 있죠? 생필품이나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 기차표 같은 거 싸게 팔겠습니다. 올려놓고 한 건에가 돈이 입금된단 말입니다. 한 건당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건수는 증가하고 돈이 점점 모여서 한 50건에 300만, 50건에 300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건수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적발되어 버리면 아주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범행의 연속성, 그리고 강범위성과 자동성, 프로그램에 띄워놓죠. 내가 기저귀 싸게 팔겠다. 그러면 전국의 ATM마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연속성과 자동성이 되고요. 자, 발각과 증명의 곤란이죠. 요즘 외국 서버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사설 경마 이런 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외국 서버죠. 단속이 아주 어렵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고의의 입증이 곤란해서 이 처벌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범죄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정조작, 그 다음에 컴퓨터 파괴, 세 번째 스파이, 부정사용, 그리고 CD 범죄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부정조작을 보면요. 자, 밑에 줄 거 놓으세요. 입력 조작, 프로그램 조작, 콘솔 조작, 출력 조작. 자, 컴퓨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특히 요거는 큰 신용은행보다는 작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에서 한동안 아주 횡행하던 그런 수법이 됩니다. 자, 다음에 컴퓨터 파괴죠. 컴퓨터 내부나 외부에 기억되어 있는 자료를 파괴하는 거죠. 자, 뭡니까? 망치로 부수는 것도 들어갑니다. 또 뭡니까? 디가우징? 알죠? 디가우징. 자, 디가우징은 뭐냐면요. 요거는 공업용 자석으로 컴퓨터에 갖다 대면은 본체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다 삭제되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 자료 삭제하면 휴지통이 남아있죠. 남아있고 또는 D 드라이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디가우징 해버리면 싹 사라져가
컴퓨터가 완전히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대기업에서 그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자료를 인멸했죠. 디가우징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받은 사안이 있는데, 고업용 자동차 이거 말고 어떤 것도 쓰이냐 하면요. 우리 고급 승용차 있죠. 고급 승용차. 고급 승용차는 도난 방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 이상의 외부 압력이 들면 사이렌이 막 울리지 않습니까? 자체 경보음이 울리는데, 여기에 고급용 디가우징에 쓰이는 고급용 좌석을 고급 승용차에 대버리면 문이 자동으로 다 열립니다. 그런 또 단점도 있어가지고, 주로 차량 터리범들이 디가우징 많이 이용합니다. 이거 컴퓨터 파괴입니다. 다음에 컴퓨터 스파이죠.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이용 누수라는 행위. 이것이 컴퓨터 스파이입니다. 다음에 컴퓨터 부정 사용은요. 컴퓨터를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작동시키는 거죠. 프로그램 입력해서 그 실제 컴퓨터 관리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내가 원거리에서 조작하는 거. 흔히 영화에서 보죠. 그죠?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방화 시스템 작동하고 이런 게 컴퓨터 부정 사용에 들어가요. 다음에 CD 범죄죠. 우리 CD기라고 ATM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CD기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부터 해가지고 특히 지금은 CD기 안에 100% 자체 내장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지하상가나 이런데 시장에 있는 카메라는 그 안에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자동 지급기에. 지금은 이제 100% 다 들어가 있어서 덜한데, CD기를 이용한 범죄가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CD기 이용한 사기. 최근에 거 제가 말씀드리면은, 앞에 사람이, 제가 줄 서 있죠? 앞에 사람이 CD기에 돈을 뽑습니다. 뽑았는데, 돈을 가져가지 않고 얹어놓고 나갑니다. 그럼 다음에 제 차례에 됐죠? 제가 카드 넣으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죠? 이 돈 내 앞에 서 있던 사람 어디 갔지? 근데 그 사람은 벌써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겠죠? 은행 청경 불러서 얘기를 하고 줘야 되는데, 내 주머니였습니다. 돈이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엮고 내 볼일 보지 못하고 놀란 마음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입구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왜 내 돈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20만원 밖에 안 되게 20만원 돌려주려고 그러면, 당신 자식이 있는데 자식 지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최소 100만원 받아가는 거, 요새 유행하는 CD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절대 돈 얼마 안 되니까 욕심내지 말고 청경에 신고하든지 경찰서 전화 112 전화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종 사기 수법이에요. 요거 전부 다 컴퓨터 범죄 유형이고, 다음에 4번. 컴퓨터 범죄 사이버 테러가 있습니다. 논리폭탄, 허트건, 스팸, 플레임, 서비스 거부, 스토킹, 스니핑이 있는데, 그죠? 요것은 이제 해킹이나 5번의 해킹이나 3번의 컴퓨터 범죄 유형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만 용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논리폭탄은 꼭 알아야 됩니다. 폭탄, 밤이죠? 컴퓨터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자동으로, 그죠? 삭제, 쫙 그래프가 나오면서 삭제되는 것을 논리폭탄, 그럽니다. 그 다음에 허프건 있죠? 허프건은 뭐냐 하면은, 끝에 보세요. 기업들의 핵심 정보가 수록된 하드디스크가 오작동, 정지되는 것을 허프건, 그럽니다. 요거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적은데요. 미국에는 벌써 이런 게 아주 자주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스팸 문자죠. 스팸 문자.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살포하는 게 됩니다. 무슨 누가 앨범에 초대했다든지, 돌잔치 스팸 메일 왔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지금, 그죠? 부부싸움도 나죠? 뭡니까? 문자가 옵니다. 오빠 잘 들어갔어. 그러면 궁금해요. 전화하면은, 국제 전화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아예, 보지 않고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무원학에서 공부하는데, 그죠? 메일이 옵니다. 친한 친구한테 메일 왔죠? 뭡니까? 음란 동영상 메일 옵니다. 음란 동영상 메일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열어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또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 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한테 쏘지 마세요. 음란물 유포가 됩니다. 유포. 지금 우리 신혼여사 면접에서 다른 거 나이가 어릴 때 실수했는 건 상관없습니다. 감점은 되지만은 공무원 되는데 지장 없는데 음란물 유포 이런 것 때문에 벌금 먹어버리면 이거 좀 면접이나
시험대사에서 통과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혹시 누가 음란물 쏘면은 보고 웃고 지워버려야지 그것을 다시 뭐 친한 사람이 쌓아준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주 금기사항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플레임. 자, 플레임은 뭡니까? 자, 중간에 줄 거에도요. 토론방에 가입해서 악성 루머 유포하는 겁니다. 가입을 하죠. 토론방에 처음에는 건전하게 토론을 하다 그죠? 조금만 지나가면 계속 악성 루머를 터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프로포폴 사용했는데 그거 프로포폴 그 느낌을 좋아서 마신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때 집단 성행위 했다 하더라.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전부 고의 악성 루머가 됩니다. 다음에 서비스 거부요. 서비스 거부. 자, 이것은 우리 과부하를 빙자해서 고장시키는 거 얘기합니다. 둘째 줄에 보세요. 시스템의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서 방해하는 행위가 돼요. 갑자기 그죠? 사용 용량은 많이 남았고 사용한 사람 4밖에 없는데 그죠? 갑자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과부하를 걸어버리는 거죠. 자,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지금 우리 경매 그 입찰 전부 우리 전산 입찰 안 합니까? 그죠? 요때 요런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회사의 입찰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스토킹이죠. 자, 셋째 줄 보겠습니다. 사이버 스토커는 그죠? 장난삼하지만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 카톡 이런 거 생겨서 조금 전에 싸이월드 있죠. 싸이월드. 한동안 유행했던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나 자, 카톡 같은 데 있죠. 여기에 너무 개인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싸이월드하고 개인 홈피하고 카톡만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가족 사항이나 학교, 직장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개인적인 사진이나 내용은 올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 이거 전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터셉트죠. 자, 정보를 몰래 가로채는 얘기가 됩니다. 자, 나한테 제공하기로 한 사람이 매월 얼마 받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데, 그죠? 그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나는 그 정보가 나한테 도착한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낳게 하는 거, 스니핑이 되겠습니다. 몰래 가로채는 행위. 자, 종류가 많아서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 줄건거 위주로 읽으시고, 그 중에 특히 논리폭탄이나 스팸, 이런 거는 꼭 알아놓고 체크해서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됐죠? 다음에 스푸핑입니다. 스푸핑은 뭐냐면 아까 스니핑과 비슷합니다. 아까는 그냥 가로채는 거고요. 지금은 다른 시스템에 가야 될 정보를 읽어버리는 겁니다. 아까는 가로채서 자기가 하는 거고 스푸핑은 그냥 읽는 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미리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먼저 하니까 먼저 대응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폭탄은요. 아까 논리폭탄하고 틀린데요. 논리폭탄은 수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전자폭탄은 컴퓨터 회로를 파괴, 좀 무식한 행동인데 이것도 역시 사이버 테러에 포함됩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를 발사시켜가지고 흐르게 해서 안에 그죠? 과부하로 아예 그 회로 자체가 타버리게 만드는 거 전자폭탄. 이게 화재를 번지진 않겠지만은 그 안에 내부에 그죠? 작은 그 소모품이 전부 다 타버리는 거. 그게 전자폭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킹입니다. 해킹. 해킹은 뭐죠? 해킹은 달려 들어가서 공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킹. 자, 사이버 해킹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시험에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했던 것 중에 주요 내용은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자, 트로이 목마, 쓰레기 주워 모으기. 이거 스카벤징 그럽니다. 자, 쓰레기 주워 모으기는 주로 이 말로 말하는 스카벤징입니다. 스카벤징. 쓰레기 주워 모으기는 스카벤징 그래요. 쓰레기 주워 모으기는 스카벤징. 자, 그리고 비동기성 공격, 살라미, 자료의 부정 변개, 자, 변경하는 거요. 슈퍼 제핑 트랩도어.
자, 아까 했던 거 스푸핑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체크할게요. 트로이 목마 체크하시고, 두 번째 스카벤징 있죠? 쓰레기 주워 모으기 체크하세요. 밑에 살라미 체크하시고, 슈퍼 제핑 체크하시고, 트랩도 체크하세요. 요거 위주로 읽어야 됩니다. 해킹은. 해킹 시험은 거의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먼저 트로이 목마 아까 했지만은 자, 부정한 명령어 삽입시키는 거요. 첫째 줄에 줄 거 넣으세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부정 명령어를 삽입해서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하는 거 트로이 목마입니다. 아까 뭐 그리스시나 트로이 전쟁 얘기했죠. 그것처럼 몰래 숨어 들어가서 파괴하는 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카벤징입니다. 요거는 쓰레기 주워 모으기.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휴지통 있죠, 휴지통. 컴퓨터 휴지통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갖고 가는 걸 스카벤징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거 스카벤징 할 때는 컴퓨터 화면에 안 나타나고 저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스카벤징으로 인한 저 정보 획득이 나날이 그 유출이 늘어나고 또 그 정보를 읽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죠? 자, 최근에 증가하고 있지만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쓰레기통이라서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스카벤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라미 넘어갑니다. 살라미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갑에 얼마 들어있는가 모른다 그랬죠. 따라서 계좌에, 은행 계좌에 그 10원짜리나 단단히 그럽니다. 단단히 10원짜리나 1원짜리가 얼마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는 뭐 지갑에 얼마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여기 만약에 요거 제가 31원 있는데 요거 빠졌다고 제가 모르겠죠. 요것을 요런 거 단단히 작은 액수를 그 차명 계좌로 빼서 돈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빼가는 게 살람입니다. 요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금융사기의 수법이 지금은 컴퓨터 사기의 수법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슈퍼제핑 보겠습니다. 슈퍼제핑. 자, 말 그대로 싹 갖고 가는 거. 자, 뭐죠? 복사죠. 자, 제페이퍼, 복사 용지 아닙니까? 슈퍼제핑은 그야말로 슈퍼, 대규모로 싹 갖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줄에 볼까요?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수록된 모든 파일에 접근해서 자료를 싹 복사해 가는 거 슈퍼제핑입니다. 슈퍼제핑. 자, 그 다음에 트랩도어죠. 자, 트랩도어 문을 연다 이런 뜻인데요. 둘째 줄 끝에 줄 긋겠습니다. 컴퓨터 정비나 수리를 핑계 삼아서 내부 자료 뽑아가는 거. 이런 거 많죠. 지금 우리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도 바로 요겁니다. 요거죠. 요런 걸로 주로 많이 뽑아가요. 근데 그게 그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그 하청업체를 믿을지 몰라도 하청업체는 자기 지금 뽑을 때 그냥 뽑아버린 거죠. 윤리의식도 없고 그냥 명단 거래자가 저 중간에 얼마 준다 그러면 몇천 명당 몇 명 이렇게 넘기는 게 됩니다. 자, 지금 가장 그죠? 우리 트랩도 이런 식으로 뽑아서 사기에 잘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 요 명단을 뽑아서 그죠? 퇴직금 액수까지 뽑아서 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사기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걱정하는 것은 그 유출된 정보 자체가 아니고 제2차적 피해가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교사 상대로 이거 사기치는 거였지 요번에 지금 신용 안 좋은 사람은 덜 하겠지만 신용 좋은 사람은 더 겁이 나는 겁니다. 사기칠까봐. 그래서 요때는 그죠? 은행에 가서 뭐 확인을 이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아직 특별한 상황이 발생 안 했으니까 요때는 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죠? 비밀번호 변경하는 거 그게 가장 쉽겠습니다. 카드 재발급 받으면 내가 또 그 장소에 있다가 직접 수취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비밀번호를 전혀 나와 관련 없는 번호 바꾸는 그게 가장 낫겠습니다. 자, 트랩도어까지 봤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특히
지금 체크했는 트로이 목마, 두 번째 스카벤징, 네 번째 살라미, 밑에 슈퍼제핑 트랩도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꼭 알아야 되고, 너무 읽을 게 많으면 제가 얘기했는 거 위주로 줄 거 놓고 계속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컴퓨터 범죄 방지 대책이 나오는데요. 자, 컴퓨터 시스템에 관하여 안전대책, 또 형사 정책적 대책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 안전대책에 보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고, 또는 뭡니까? 인터넷 PC와 사무용 PC를 분리해 놓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자, 물리적 대책에 보면은, 자, 물리적 재해, 지진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보호 조치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컴퓨터가 있는 그런 방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자, 백업 파일 만들어 놓는 거. 자, 이런 게 물리적 대책이에요. 자, 관리적 대책은 뭡니까? 자, 그 컴퓨터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제한하고, 특히, 볼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고, 그리고 출력 기록을 남기고 확인하는 거. 자,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관리적 대책입니다. 자, 형사 정책적 대책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도박 단속하려면 도박에 대해서 아주 정통의 단속이 되겠죠. 자, 컴퓨터 범죄 역시 우리가 컴퓨터 범죄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데 전혀 모르고 워드 정도만 알고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에 그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에 수사관의 수사 능력 배양.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와서 컴퓨터 배우는 건 늦죠. 그러면 사이버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특채하는 방안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거 전문적인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니은의 검사, 판사의 컴퓨터 지식 함량. 좀 어렵겠죠. 벌써 들어가 버렸는데 좀 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사력의 강화, 수사 장비의 현대화. 자, 컴퓨터 연 우리가 양성했는데 윤리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사이버상의 제의식, 윤리의식이 희박하니까 자, 윤리교육 강화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체 관장하는 안전기구의 설치. 우리나라는 아직 요건 없다. 그죠? 지식경제부에서 통화하는데 뚜렷한 전문기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어스의 컴퓨터 범죄 연구기관의 설치. 아무래도 사이버니까, 그래도 국정은 바쁘니까 경찰 소속으로 이렇게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에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의 해커 양성 대학이죠. 이번에 농협 디도스 공격은 누가 했습니까? 여기 기밀군사대학에서 했죠. 여기에 북한에는 사이버 전투 인력이 5,000명 그럽니다. 5,000명이고 우리나라는 각급 기관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 전문 인력이 500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일반 총들로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대응전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기존에 뽑아놓은 직원 중에서 직렬을 분류해서 사이버 쪽으로 전문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의 군 소속은 압록강, 미림, 자동화가 있고 당 소속은 4.14 인락수와 모란대학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정보 활동입니다. 자, 산업정보 뭐죠? 우리 첨단 산업정보가 유출되죠. 삼성전자 반도체 팀이 근무하던 상무가, 그죠? 사표를 내고 대만으로 가다가 공항에서 검거됐어요. 뭐 검거됐습니까? 첨단 기술 정보 유출로 국정원에 연락을 받은 검찰, 경찰 수사관에서 검거된 그런 사건. 그래서 전에는 국정원이나 우리 정보 파트가, 그죠? 대공상권 정보만 신경을 썼는데 요새는 경제정보인 첨단 산업정보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요새 최근의 특색이 있어요. 자, 산업기술 정보의 중요성. 자,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국가 차원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 반도체, 3메가디램 개발할 때 4천억이 안 들었습니까? 4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핵심 정보 유출되면 그 4천억보다 더한
우리가 그 4천억대에서 그 개발한 그 반도체 램을, 그죠? 다른 나라에서 팔아먹을 버리면 4천억의 몇 배가 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첨단 기술 유출 방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2003년도에 벌써 산업기밀보호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첨단 기술 업체를 계속 서치,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첨단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03년도 만들어졌죠. 자, 임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차단, 산업보안교육,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주로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차단이 주 임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저 대전차 포탄 있죠? 대전차. 자, 탱크에서 움직이면서 쏘는 걸 대전차 포탄 그러는데요. 상대의 탱크에 대해서 쏘는 겁니다. 이게 날아가는 각도와 속도 때문에 무게나 제조가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의 기술을 버마에 팔아넘기고 버마에서 또 북한에 팔아넘겼죠. 그래서 당사자가 구속되고 그랬는데 이런 행동이 좀 더 빨랐다면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벌써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이 북한에 유출돼서 아주 걱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산업정보 수집 경로입니다. 자,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공개 정보에 의해서 여기에 세 가지 수집 경로가 있어요. 자, 인간 정보 아주 중요하죠. 휴민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휴민트가 좀 더려도 가장 믿을만하다고 했어요. 자, 산업정보원, 사람이죠. 산업정보원,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 그리고 가장에서 취업한다든지 또는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업체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지금 현대의 산업정보 옆 파트에서는 주로 스카우트가 많죠.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카우트도 매수나 마찬가지죠. 자, 잘 있는 사람을 빼옵니다. 물론 돈은 더 주죠. 그죠? 연봉은 더 줍니다. 5년 계약하죠. 5년 계약인데 딱 1년 써먹어버리고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스카우트의 특징이 돼요. 그 매수나 다름없어. 이용해먹고 바로 잘라버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인간정보는 이런 게 있고요. 기술정보죠. 자, 내가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메일이나 컴퓨터를 해킹하고 또는 감청이죠. 감청. 적법하게 영장을 받아서 몰래 듣는 거 감청입니다. 이게 기술정보고요. 공개 출처 정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되겠죠. 어떻게 이 회사에서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 알게 됐는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우리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은 이 회사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죠? 큽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술에 대응해서 다음에 여기서 블랙박스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개발했는데 블랙박스는 뭡니까? D사가 아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R사에서 내비게이션 정보는 벌써 다 퍼져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신경 안 쓰고 블랙박스 개발에 주력했는데 이 블랙박스 개발하던 직원 중에 한 명이 이 D사 경쟁업체로 갔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 블랙박스는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전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블랙박스가 D사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술 유출이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관련 법률 보겠습니다. 자, 산업정보, 특히 유출 관련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했는 산업정보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도입 취지가 부정유출 방지입니다. 자, 우리가 기술을 로열티 받고 파는 건 몰라도 개발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 시간적 경제적 노력이 많이 들었는데 그냥 도둑 맞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의 이바지. 자,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보호가 되지만 우리 국가 정보학에서는
국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국가에 대한 사명이 없이는 근무할 수 없는 부서가 우리 국가정보직을 공부하는 부서의 임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 한번 볼까요? 산업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은요, 자, 이거 점을 전부 묶었어요. 첨단 고도 신신기술, 부품 소재 신기술, 인증하는 기술, 이렇게 읽어 놓았어요. 앞에 법까지 읽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첨단 고도 신기술, 인증기술, 이렇게라도 읽어 놓았어요. 여러 개가 많이 나오면요, 여러 개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특히 이거 법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거 좀 묶어서 첨단 고도 신부품 소재 인증기술, 이렇게라도 읽어 놓았어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핵심 기술은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 경제 발전에 아주 악영향을 줄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 아까 우리 대전차 포탄 기술 얘기했죠? 그런 거, 또는 우리 원자력,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세계적으로 발전소가 아주 많고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력 기술 같은 거. 이게 국가 핵심 기술이 되겠죠. 자, 근데 요거하고 성질 좀 다르게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과학기술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장이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인데, 요 산업기술이나 국가 핵심 기술하고 조금 차이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무 있죠. 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고, 자, 그리고 법을 적용할 때, 그죠? 괜히 과다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TV 공익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배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면요. 자, 이거 핵심 기술을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쓸데없이 중요한 기술을 사용 공개하거나 제3자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규정 외의 행위가 인해서 그 중요한 산업기술을 공개 사용해서도 안 되겠고요. 자, 승인을 얻지 않고, 그죠? 수출을 하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자기 회사가 개발했다고 해서 내가 왜 수출하는데 승인받느냐? 이거는 이 동법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몰라도 외국에 그죠? 유출되는 것은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으로 보호가 되는데 외국에 대해서는 특허법이 적용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외국에 관련해서는 꼭 국가에 관련되는 부서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법에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 잘 봐야 되겠어요. 자, 벌칙이 쭉 나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요. 산업기술을 외국에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을 때, 그 다음이 끝에 비밀유지 위반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 금지 위반이고요. 그 다음은 가벼운 것이 중대한 가실입니다. 여기 표가 나오면 항상 번호 매겨놓고 순서대로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번호를 제가 매길게요. 1, 3, 4, 2입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1, 3, 4, 2 이렇게 중요한 번호 매겨놓고 순서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년 10억, 두 번째는 가장 끝에 5년 10년 5천만 원 이래서 1, 3, 4, 2 이런 순서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